저는 이번에 이제 수술 전후가 아니라 수술이 좀 불가능한 환자들에서 할 수 있는 치료들, 항암 치료 특히나 그리고 신약 임상시험 이런 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여러 가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췌장암은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 그 환자분들은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다면 해야 됩니다. 췌장암의 또는 그냥 암 자체의 특성이 뭐냐라고 본다면 암은 무한히 계속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주변을 막 침범을 합니다. 침범을 하고 또는 혈관을 타고 가서 다른 장기로 췌장, 예를 들면 간이나 림프절, 폐 이런 데로 전이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CT상에서 안 보이더라도 전이가 가 있을 수 있고, 또는 CT상에서 간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데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 외에 그 가는 길 중간중간에도 암세포들이 자라고 있을 수 있어서 약물 치료, 즉 전신을 치료하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혈관을 갖고 와가지고 자기들이 영양 공급을 많이 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고, 또한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암 환자들마다 다 특성이 다르고, 또한 한 환자에서도 여러 특성이 다른 암세포들이 섞여 있습니다. 또한 전이가 되면 전이 되면서 특성이 또 바뀌기도 하고요. 그래서 약물이 대부분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조합해서 하는 이유가 또 이런 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암 치료는 보통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1세대는 옛날에부터 있던 우리가 세포 독성 항암제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앞에서 말했던 암의 특성 중에 빨리 무한히 자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빨리 자란 세포들을 죽이는 것이 세포 독성 항암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몸에도 빨리 자라는 것들 있죠. 머리카락이라든지 점막 세포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공격을 받게 되겠죠. 머리가 빠지기도 하고 점막이 헐기도 하고 구토가 나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는 그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2세대, 이건 어떤 특정한 표적이 있는 경우에 그걸 하는 치료이고, 3세대는 면역 항암제인데, 사실은 췌장암에서는 주로 세포 독성 항암제만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머지는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런 세포 독성 항암제는 전신적인 치료다. 아까 말했던 전이까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전신적인 치료이고, 빨리 자라는 그런 DNA 같은 것이라든지 빨리 자라는 데 도움이 되는 단백질을 공격해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원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우리가 이렇게 주사를 맞고 하다가 중간중간에 맨 처음에 이제 강의에서 본 것처럼 CT를 찍으면서 그 반응을 평가를 하고, 저희가 그 외에도 피검사나 이런 수치를 보면서 계속 이 환자분의 항암 치료가 이득이 되는지 아닌지를 보면서 계속 저희가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항암 치료는 뭐 옛날엔 잼시탑이라는 약밖에 없었다가 2010년 이후로부터 요즘 많이 쓰이는 폴피녹스나 잼시탑이나 아브락산을 추가하는 것들, 오니바이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하지만 그 사이 많은 연구들이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주로 쓰고 있는 것들도 다 2020년 좀 전에 사실은 개발된 약제들이긴 한데 여전히도 그래도 좋은 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약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아까 전에도 암세포 종류가 한 종류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조합을 해서 내성이 안 생기게끔 항암 효과를 최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항암제들을 조금만 설명을 좀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 1차라고 하면은 첫 항암제 선택을 할 때 두 가지가 대표입니다. 폴피녹스, 잼시탑인, 아브락산. 뭐 밑에 이제 이런 그래프 있는데, 그래프는 이렇게 별로 눈여겨 안 보셔도 되고요. 두 약당 옛날에 원래 기본은 잼시탑이라는 거 하나만 썼었는데, 그것과 비교해서 생존율을 한 50%나 40% 정도를 더 증가를 시켰기 때문에 현재 1차 표준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폴피녹스라는 것은 5FU라는 주사약, 이르노테칸이라는 주사약, 옥살리플라틴이라는 이렇게 세 가지 항암제를 조합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2박 3일 주사를 해서 2주 간격으로 많이들 이제 케모포트를 동전만한 것을 가슴에 심고 이런 인퓨저라는 것을 달고 외래에서도 많이 주사를 하곤 합니다.
부작용은 호중구가 떨어져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감염에 노출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도 구토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또 다른 1차 치료제는 젬시타빈과 아브락산이라는 약이 있고, 이 두 가지를 조합했을 때는 이거는 한 번 맞을 때 2박 3일이 아니라 한 2~3시간이면 끝납니다. 대신 간격이 좀 짧아요. 그래서 1주 간격으로 맞게 되고 4주에 3번, 마지막 3번째 맞고는 2주 쉬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 당일 주사가 된다는 장점이 또 있죠. 부작용은 손발 저림이나 호중구 감소하는 것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1차 항암 치료제이고,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우월하다라는 것은 아직은 완전히 결판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들이 계속 바뀌게 나오고 있어서 둘 다 써볼 수가 있고요. 2차나 3차 항암 치료제로는 앞에서 봤던 5FU라는 약에다가 오니바이드라는 항암제를 쓰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5FU만 쓰는 것보다 생존율이 한 25% 증가하더라, 이런 결과가 있어서 저희가 쓰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똑같이 2박 3일 주사고 2주 간격으로 인퓨저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5FU를 오니바이드라는 약이랑 쓰게 되고 호중구 감소증이나 설사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저희가 먹는 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구 항암제로 TS1, S1 또는 젤로다라는 약이 있을 수 있고, 구내염이나 수족증후군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을 보통은 2주 먹고 1주 쉬고 4주 먹고 2주 쉬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앞에 말한 폴피녹스, 젬시타빈, 아브락산, 오니바이드, 경구 항암제들이 현재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인정되고 있는 표준 치료입니다. 물론 이런 것을 어떤 약을 쓸까를 결정하는 것은 이제는 담당 교수님께서 결정을 해주시겠고, 저희가 처음에 결정할 때는 나이도 보고 전신 상태를 봅니다. 그래서 항암제를 썼을 때 부작용이 더 상회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효능성이 부작용보다 더 좋은 것을 고려하는 그런 전신 상태를 보고, 전신 상태가 좋을 때는 폴피녹스나 젬시타빈, 아브락산을 먼저 쓰고 2차 치료로는 폴피녹스 썼으면 젬시타빈, 아브락산 쓴다든지, 젬시타빈, 아브락산 썼으면 폴피녹스 쓴다든지 갈 수 있고, 또는 오니바이드를 2차나 3차 치료로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고, 75세가 넘거나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심장 문제가 있고 전이가 너무 심하고 그 외에도 하루 중에 이제 많은 경우에 침대에만 누워 있어야 되는 전신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는 그냥 젬시타빈만 하거나 또는 조금 더 수월한 젬시타빈, 아브락산을 하고는 합니다. 혹은 우리가 이제 완화 의료, 호스피스 치료 같은 걸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너무 많은 요인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 담당 교수님하고 잘 얘기를 하면서 약제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제가 세포독성 항암제 치료했다가 좀 반응이 좋았던 환자 한 분을 예시를 들어보면 61세셨고 처음에 내원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페트CT, 아까 전에 페트CT인데 여기 췌장에 이렇게 큰 덩어리가 있고 간에도 이렇게 검은색 보이는 전이가 있는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이제 젊으시고 전신 상태도 좋아서 폴피녹스라는 약을 쓰셨었고, 저희가 한 거의 1년을 썼습니다. 1년 쓰니까 간에 있는 전이 다 없어지고 췌장 쪽도 거의 보이지가 않아서 이제 수술까지 갔던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재발 없이 잘 유지되고 있는 환자가 있어서 세포독성 항암제가 드문 경우긴 하지만 전이성 췌장 환자에서도 또 꼭 신약만이 아니더라도 희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 관리를 하면서 치료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다른 암들은 이제 췌장암이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 가지 공부도 해보시고 강의도 들어보시고 유튜브도 보시고 할 텐데, 다른 암들은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췌장암에는 도통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얘기 드리자면 표적항암제는 또는 표적치료제는 일반 항암제는 정상세포까지 다 포함해서 융단 폭격하는 격이라고 한다면, 표적항암제는 딱 암세포만 딱 공격하게끔 암세포에만 있는 표적을 우리가 표적에 결합하는 약물로서 그런 하기 때문에 약효는 더 올라가고 부작용은 줄어드는 그런 장점이 있는 신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췌장암도 표적치료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림파자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브라카라는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에서 기존 치료에서 한 4개월 정도 반응이 있던 환자한테 써보면은 그 반응이 오래 유지되더라, 이런 결과가 있어서 국내에서도 보험은 안 되긴 하지만 써볼 수 있는 약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무 치료 안 한 거에 비해서 무진행 생존율이 한 반 이상이 올랐다, 이런 증거가 있고요. 하지만 췌장암 표적 치료제의 한계는 일단 췌장암 표적 치료제가 모두가 받을 수 있나, 우리가 알아보자면 일단 표적이 있나 없나부터 알아야겠죠. 표적 치료제가 있나 없나를 아는 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NGS라고 하는 유전자 검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6주에서 8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결과를 보기 위해서 좀 미리 시행을 해야 되고, 문제는 췌장암에는 표적이 있는 환자가 매우 적습니다. 앞에서 림파자라는 약이 있다고 했지만 그 림파자라는 약이 치료 대상이 되는 브라카라는 돌연변이가 5% 미만밖에 없고요. 저도 뭐 반년에 1명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적기 때문에 그 외에도 사실 다른 여러 가지 표적들이 있기는 한데 우리나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들이 아니고 대부분 임상시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표적 자체가 드물고 표적이 있어도 치료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췌장암에서의 아직은 한계입니다. 다음으로 면역항암제를 보자면, 면역항암제는 우리 몸에 원래 면역 체계가 있죠. 그 면역 세포들이 암세포가 이제 우리 몸과는 다른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공격을 막아내는 PD-L1이라는 쉽게 말하면 방패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방패를 공격하는 것이 면역항암제입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다시 공격할 수 있게끔 바꿔주는 것이 면역항암제이고, 이것은 많이들 또 이제 막 한방병, 요양병 가서 면역치료다라고 하는 거 주사를 비싼 돈 주고 하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랑은 전혀 다른 약이고요. 다만 예를 들어서 폐암, 위암, 신장암, 많은 암에서 지금 면역항암제가 표준치료로 자리 잡고 보험도 되고 있는데 췌장암에서는 면역항암제가 아직까지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지만 저희 쪽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조합을 진행 중에 아직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면역항암제가 저희가 추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임상시험이 나오는데 임상시험은 무엇인가? 임상시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죠. 그래서 새로운 항암제, 새로 개발된 항암제나 새로운 약제 조합을 효과랑 안전성까지 평가하는 것이고 1상, 2상, 3상 이렇게 있는데 1상은 이제 사람한테 처음 하고 3상은 기존 약과 비교하는 그런 연구고 하나의 약이 개발되는 데는 10년 이상이 걸리게 됩니다. 길게 써있긴 하지만 어쨌든 임상시험의 장점은 신약을 제공받을 수 있고 비용 없이 그리고 잘 짜여진 스케줄 안에서 연구원에서 관리를 하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모르죠. 아직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조금 이전 데이터긴 한데 미국에서 임상 연구를 많이 하는 MD 앤더슨이라는 병원은 내원하는 환자 60%가 다 임상시험으로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데 저희 나라는 아직 한 4분의 1 정도, 저희 병원 같은 경우 4분의 1 정도만 임상시험에 들어가 있고 췌장암은 조금 더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췌장암 임상시험은 1차 치료였던 젬시타빈 아브락산이나 또는 폴피녹스에다가 여러 가지 표적치료제, 면역항암제를 쓰는 연구들이 있고요. 그 이후에도 새로운 표적치료제 연구들이 조금씩은 있고 계속 열렸다 닫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하고 그건 좀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상시험 예시를 좀 들어보시면 이분은 75세 여자 환자분이셨는데 되게 안 좋았어요. 하루 중에 반 이상을 누워 계시는, 그리고 국소, 진행소 주변 혈관을 다 침범하고 있는 상태라서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였습니다. 환자분은 임상시험을 들어가서 젬시타빈 아브락산에다가 임상 신약을 썼더니 췌장암이 이렇게 잘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수술까지도 더 줄어들어서 결국에 수술까지도 잘 가셨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요. 또 다른 재환자는 76세 또 고령이시죠. 환자였고 췌장암으로 수술 처음에 잘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보조 항암 치료를 폴피녹스 6개월 했는데 환자분이 반년 뒤에 폐로 재발을 했어요. 폐도 좀 잘라내고 거기에다가 1년가량 젬시타빈 아브락산 힘들지만 잘 하셨습니다. 근데 발저림 부작용도 너무 악화돼가지고 잘 못 걸으시고,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테이라스 G12C라는 돌연변이가 췌장암에서 많지는 않은 돌연변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거에 대한 임상 시험이 있어서 당시 이제 폐로 전이가 조금 다시 또 생기는 중이었는데
이런 임상시험 약제를 써보니까 폐 쪽 전이가 아예 다 없어져 있고 현재 지금 1년이 넘었는데 그냥 먹는 약 드시면서 행복하게 이제 다니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환자분들이 췌장암이 많지는 않은 것은 맞지만 저희가 그걸 찾아보려는 노력은 좀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항암 치료 또 임상시험 궁극적 목적은 부작용을 줄이고 과학적 근거에 의한 효과를 올리려고 저희 계속 매번 외래 올 때마다 저희나 뭐 소화기내과든 외과든 교수님들이 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여러 과 교수님들이 오늘 하는 것은 이것이 하다 중간에도 수술도 하고 방사선 치료도 하고 이런 것처럼 다학제적으로 사실은 췌장암은 꼭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